짜짜짜짜. 오! 자, 일단 확통 전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게 경우의 수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수학 하에서 했었던 경우의 수를 조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예 근본적인 것부터 좀 들어갈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기호가 일단은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팩토리얼. 자, 얘는 계승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냥 팩토리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죠? A, B, C, D, E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한다면은 요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겠죠. A, B, C, D. 그래서 만약에 뭐 A가 앉았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나머지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까 이제 4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죠. 참고적으로 합의 법칙은 그냥 케이스마다 다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냥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동시에 다 만족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제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5, 4, 3, 1을 다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명을 전부 다 나열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6, 5, 4, 3, 2. 그쵸? 다 곱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전부 나열한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아예 그냥 1까지 다 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나타내게 되네요. 그래서 나는 이 팩토리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예 5명한테 순서를 준다라고 해서 그냥 팩토리얼을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순서예요. 대신 전부 나열입니다. 일부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나열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퍼미테이션이었죠. P라고 쓰는 거 퍼미테이션. 자, 얘는 순열이었어요. 그죠? 순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냥 수열이랑은 좀 다르죠.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고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이고. 자, 그래서 얘도 어떠냐면은 순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얘랑 차이점이 거의 없다라는 거야.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쟤는 A, B, C, D를 전부 나열하는 거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명만 나열하자. 3명만 왔다. 3명만 나열하자. 그럼 여기는 몇 가지죠?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곱의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5명 중에 3명만 퍼미테이션 한다. 그죠?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개념 설명 위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OP32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야, 얘도 어차피 순열이잖아. 하지만 얘는 전부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 나열하는 경우를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OPEC 같은 경우도 5명 중에서 5자리에 전부 나열하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OP3 같은 경우도 팩토리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팩토리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팩토리얼은 무조건 1까지 곱해야만 팩토리얼이니까 얘를 똑같이 한번 나타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랑 2를 더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없는 걸 곱했으니까 다시 또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죠? 2팩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퍼미테이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5라는 2라는 숫자는 얘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맞추려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때 얘는 5팩을 5-3팩.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퍼뮤테이션을 n명 중에서 r자리, 아니 n명 중에서 r명만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 npr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팩토리얼로 나타낸다면 n팩을 n-r팩으로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오는 기호가 또 뭐죠? 컨비네이션이었어요. 컨비네이션. 자, 컨비네이션은 영어로 컨비네이션. 한글로 바꾸면 그냥 조합이죠. 자, 조합은 사실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서 없이 그냥 뽑는 행동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열은 나열하는 거고요. 컨비네이션은 뽑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 순서가 있고 없고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5명 중에서 3명을 조합하려고 한다. 자, 애초에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를 고려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무슨 뭐 1, 2, 3번을 뽑나 3, 1, 2를 뽑나 2, 1, 3을 뽑나 어차피 1, 2, 3 들어가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 안에 순서를 잡지 않은 게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우리가 5명 중에 3명만 조합한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5명 중에 3명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그죠? 방금 했었던 것처럼 무슨 뭐 순서대로 나열해줘요. 뭐 5가지, 4가지, 3가지. 그죠? 다 나열해줍니다. 자, 나열해놓고 나니까 문제는 중복이 엄청 생겨요. A, B, C, D 이 중에서 A, B, C를 조합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은 우리 수형도 가지고 좀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이 이제 A, B, 그래, A, B, C만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A가 나온 경우, B가 나온 경우, C가 나온 경우. 그쵸? 이때는 또 B가 나온 경우, C가 나온 경우. C, B. 그쵸? 여기도 A, C, C, A. 여기도 A, B, B, A. 그쵸? 이렇게 됩니다. 총 6개가 중복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개를 다른 걸로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조합 같은 경우는 순서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케이스마다 6개씩 다 중복이 있을 거예요. 그럼 6개를 갖다가 다 5개씩 다 빼줘야 될까요? 아니, 어차피 다 6개씩 다 똑같으면은 아예 그냥 6으로 나눠버리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6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맞아. 3명의 순서를 준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합은 어떻게 계산한다?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순서를 그냥 없앤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n명 중에 r명을 나열한다면 다시 한번 n명 중에 r명만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r명의 순서를 없애주는 걸로 조합을 계산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아까 위에서 했었던 걸 다시 한 번만 볼게요. 퍼뮤테이션은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n팩을 n-r팩으로 나누는데 얘를 또 r팩으로 또 나누죠.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n팩을 n-r팩으로 나누고 r팩으로 나누는 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데 지금 얘는 팩팩분의 팩이 결국 조합이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팩팩분의 팩이 조합이다. 자, 근데 팩팩분의 팩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조합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추울까봐. 추울까봐. 팩팩분의 팩이라고 전부 다 조합은 아닙니다. 자, 왜? 지금 얘랑 얘는 어때요? 둘이 더해서 n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요거 그대로 정리하면은 5팩을 2팩으로 나누는데 3팩으로 또 나눠요. 그렇죠? 그럼 얘는
2팩, 3팩분의 5팩이에요. 그쵸? 2 더하기 3이 5. 이걸로 나와야지만 얘는 조합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팩팩분의 팩이 조합인 걸 의심할 수 있지만 모든 팩팩분의 팩이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조건까지 추가로 만족해줘야만 우리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왜 커뮤니케이션으로 썼냐? 커뮤니케이션으로 썼냐? 왜? 커뮤니케이션 미안해. 자, 그게 5C3이죠. 실수? 자, 그래서 얘도 또 퍼미테이션. 실수. 괜찮아요. 미안.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 둘 더한 게 이걸로 나오면 우리가 5C3으로 아까 썼었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우열관계가 없죠. 그래서 5C3으로 쓰든 5C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5C3과 5C가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가지고 정리해 늘어가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연습이 돼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나중 가서 좀 어려워집니다. 아직 문제 안 풀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간다? NCR로 쓸 수 있잖아. 아니, NCN-R도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NCN-R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컨비네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 추가로 더 봐줘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공식이에요. 그 두 가지 공식은 첫 번째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식은 다 수학화에서 했었던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할까? 아니,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조합 쪽에서 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특히나 이항정리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하니까 요거 좀 잘 나중에 봐줘야 될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서론이에요. 어차피 수학화에서 했었던 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에 관련된 거를 잠깐만 좀 볼 거예요.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이것도 수학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A랑 B는 둘이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된대요. 둘은 아예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앉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통으로 잡아버리면 되죠. 둘을 그냥 한 세트로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4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C, A, E, D 이렇게 앉았다고 친다면 이때 A도 사실 두 자리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A인지 BA인지. 그렇죠? 그래서 둘의 순서를 나중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통으로 잡고 그 안에서 순서를 잡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꿔서 A, B, C, D, E, F 6명인데 그 중에 이번에는 A, B, C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이 셋 중에서 누가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셋은 다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똑같죠? A라고 잡아주고 4개 순서를 준 다음에 그쵸? 여기 뭐 A, D, F, E 뭐 이렇게 나온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로 나눠서 이게 A, B, C인지 B, A, C인지 그쵸? 셋의 순서를 더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한 퀴즈 하나만 좀 봐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A, B, C, D, E, F가 있는데 얘를 3명이 이웃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A, B는 꼭 붙어 있어야 된대요. 자, 이거 경우의 수 한 번만 구해봅시다. 잠도 좀 잠깐 깰 겸. 자, 수학화에 있는 내용이에요. 6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A, B, C가 이웃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A, B는 특별히 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C, B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렇죠? A, B, C거나 B, A, C거나 C, A, B거나 C, B, A거나. 자, 그렇게 나열하는 경우에서 한 번만 구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응. 자, 아직 고민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답은 90대예요. 답은 90대. 자, 잠 깰 겸 잠깐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죠? 일단 A, B를 A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A, C를 B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B, D, E, F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B, D, E, F. 자, 그래서 4명의 순서를 나타내요. 자, 근데 그 B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요. A랑 C로. 그래서 얘네 둘이 순서를 또 줘야 돼요. 순서를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A가 또 스몰 a, 스몰 b니까 또 둘의 순서를 또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나열돼야 하나의 경우의 인정되니까 곱의 법칙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솔직히 쉬워요. 얘는 그냥 통째로 그냥 치환해서 보면 됩니다. 그죠? 통째로 치환해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한 번만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위에 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죠?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게 수학화에서 나오지만 학통에서 계속 튀어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엄청 틀려요. 왜? 되게 헷갈리거든. 단순하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만 나오면 괜찮겠는데 다른 조건하고 껴서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멘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거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A, B가 이웃하면 안 된대요. 와, 우리 둘이 싸웠어요. A, B, 우리 둘이 싸웠어요. 우린 옆자리에 붙여주면 안 돼요. 라고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경우수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방식. 이거를 여사건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사건. 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몰라. 일단 전체가 5팩이지 뭐. 그죠? 거기에서 얘네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얘를 통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4팩, 2팩. 자, 이렇게 계산해서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5팩, 120에서 24의 2배, 48을 뺐으니까 72가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방식.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사이사이에 껴서 배열하는 방식이에요. 자, 요거 결론만 얘기할게요. 얘만 마스터하면 돼요. 얘만. 요것만. 자, 위에 거를 아예 안 쓰지는 않는데 사실상 이웃하지 않은 경우는 얘를 더 우선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때 그때 이거 위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사이 배열은 뭐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CDE를 먼저 나열해주면 일단 3팩이 되겠죠. 자, 그래서 CDE를 나열했어요. 자, 그러면 AB는 그 사이에 들어가면 절대 이웃하지 않냐. 그렇죠. 그 사이에 안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그쵸?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그쵸? 이거 다 곱의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로 얘는 4P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6, 얘는 12. 곱했으니까 72. 당연히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바뀌어서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F.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B, C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명이 다 같이 이웃하는 경우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어느 둘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은 얘는 첫 번째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쉬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 별거 아닌데 엄청 어렵습니다. 요게. 자, 근데 사이별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 잠깐만 한번 풀어봐봐요. 잠깐만. 너무 잘했네. 오케이. 뾰롱? 저 전체 이웃에 전체에서 이웃되는 게 왜 어려운 거예요? 해봐. 해보면 알 수 있어. 자, 일단은 밑에 걸로 경우수는 셀 수 있지. 오케이. 자, 너무 좀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는 사회 배열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일단 DF 먼저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DF가 들어갔다면 그 사이에 ABC가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네 자리에다가 세 명을 하나씩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6 곱하기 24니까 얘는 144.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가 어렵다 그랬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자, 싹 다 나열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6팩이에요. 6팩. 자, 그러면 그 6팩에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A, B가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B, C가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C, A가 이웃하는 거. 그죠? 다 빼야 되겠죠. 왜? 셋 중에 둘만 이웃하는 거 다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B가 이웃하는 거면은 5팩, 2팩이죠? 그죠? 얘를 통으로 잡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5팩, 2팩. 자, 그러면 B, C가 이웃하는 것도 똑같아요. C, A가 이웃하는 것도 똑같아요. 당연히 다 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래 놓으면 문제가 뭐예요? 세 개의 중복을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A, B가 이웃하는 거. 몰라. 벤 다이그램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몰라. A, B, C를 다 나열한다 라고 쳤을 때 A, B가 이웃하는 걸 한번 빼요. B, C가 이웃하는 걸 한번 뺍니다. C, A가 이웃하는 걸 한번 또 빼요. 자, 그럼 뭐 어때요? 다 빠진 것처럼 보이죠? 다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셋 다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는데 자, 얘 세 개가 다 이웃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세트로만 얘기했죠? 4팩을 3팩으로 곱합니다. 자, 여기에 곱해야 될 숫자가 뭘까요? 응? 그렇지. 자, 여기 들어갈 숫자 한 번만 써볼게요. 여기 들어갈 숫자.
자, 일단 전체에서 그죠? A, B, C가 다 이웃하는 거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가? 어디 갔지? 오. 어디 있어요? 응? 아, 고민 중.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을까? 아, 오케이. 자,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는 1이에요. 자, 엄청 많이 틀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엄청 많이 틀립니다. 자, 이거를 2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수학하에서 경우의 수 좀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여기를 2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안에서도 A, B, C 이웃하는 거 있죠? 뺐어요. 아니, 한 번만 빼야 되는 거잖아요. A, B, C가 다 이웃하는 거. 그럼 한 번 뺐는데 여기서 또 빼요. 여기서 또 빼요. 뭐야? 그럼 3번 뺐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3번 뺐잖아. 그럼 2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뭔 소린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근데 그럼 2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한 번만 더 하냐? 약간 요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720. 자, 120에 또 왜 240? 240. 240. 자, 요거 3개 다 더하면은 얘랑 다 지워져요. 괜찮아요?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가 이미 144예요. 괜찮아요? 요 1이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한 번만 봅시다. 지금 요 A, B가 이웃하는 경우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래, 이 안에서 A, B, C가 다 이웃하는 경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A, B가 이웃할 때 A, B, C가 다 이웃하는 거 A, B, C C, A, B 그쵸? 그 다음에 B, A, C C, B, A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이 안에서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A, B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A, B, C가 다 이웃하는 경우를 한 번만 볼게요. B, C가 이웃해야 되니까 얘는 A, B, C B, C, A 그 다음에 A, C, B C, B, A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얘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CA가 세트 메뉴예요. CAB, BCA, 그 다음에 C 말고 AC로 한번 가볼게요. ACB, BACA. 그죠?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잡히지? ABC 한 번 뺐어요. ABC 또 뺐어요. 나머지 ABC가 없어요. 괜찮아요? ABC는 2번 뺐다고요. 여기 ABC가 이웃하는 경우가 딱 한 번일 거잖아요. ABC 순서로 이웃하는 게. 괜찮을까? 뭔 소리인지 얘들아?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ABC가 이웃하는 경우는 몰라. DF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딴 거는 안 보고 ABC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에서 ABC가 될 수는 A, B, C, D, ABC, ACB, BAC, BCA, CAB, CBA. 그렇죠? 이 안에서만 지금 4팩이 또 있는 거야. 괜찮아요? 이 안에서만 4팩, 이 안에서만 4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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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팩.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뭐냐면 이 안에서 이런 케이스로 4팩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 뭉탱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뭉탱이를.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다 똑같아요. 얘 때문에 지금 얘가 지워지는데 한 번 또 뺐다고요. 괜찮아요? 한 번 또 뺐다고요. 그거 없애려고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에서도 또 지운 게 있다면은 뭘까요? 여기에서 CAB 지우면은 CAB 하나 지우죠? 근데 뒤에서도 CAB로 지우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한 번만 중복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AC 지우는 거는 BAC. 이쪽 BAC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CBA 지우는 거는 CBA 하나 지우죠? 근데 CBA가 뒤쪽에서 어디 갔냐? 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들 중에서 BCA 지우는 거는 여기서 BCA 지우죠?
자, BCA가 여기서도 또 하나밖에 없다고요. 자, 마지막 A12 지우는 것도 하나 지우는데 추가로 지우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조건 한 번만 더 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보다는 사이별이 좀 더 편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끝내면 뭔가 좀 아쉽죠? 아쉽다. 자, 뭐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얘는 사이배열 1순위, 그 다음에 여사건 방식, 전체에서 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A, B, C, D, E, F가 있어요. 자, 이렇게 6명 중에서 이번에는 A, B가 이웃하면 안 되고요, C, D도 이웃하면 안 돼요, 얘도 이웃하면 안 되고 얘도 이웃하면 안 돼요. 얘네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어요. A, C랑 뭐 B, D 얘는 이웃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는 이웃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더 편하냐? 비슷해요. 사이배열이랑 여사건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것도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자, 여기 전부 다 기본 중에 기본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일까요?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졸려서 어떡해. 뾰로롱. 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종류가 두 종류예요. 아주 조금 어려워요. 유진은 잘 있었어? 어떻게 계산 좀 해봤어요? 그래서 껌 줄까? 알았어. 짜짜짜짠. 좀 어렵지? 예. 미안해. 자,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 자, 가장 좋은 오답이 나온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답 나온 사람은 없긴 합니다. 알았어. 미안. 자, 알았어. 요까지만 볼 거예요. 요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확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여기까지가 서론. 지금 얘네가 기본기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뒤에 가서 진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얘네가. 뭐야, 이거 확통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다 나와요. 경우의 수에서만 안 나와요. 왜? 경우의 수는 이게 지금 빠진 상태예요. 경우의 수에서는. 근데 대단원, 이단원 들어가면 확률 들어가잖아요. 그냥 자비 없이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배경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이 여사건 방식으로 한 번만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전체에서 다 빼면 되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버리면 되겠네.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6패. 괜찮죠? 720까지. 자, 거기에서 AB가 이웃하는 거를 뺄 거야. 그럼 AB가 이웃한다 그러면은 세트로 묶으니까 5팩 2팩이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CD가 이웃하는 것도 또 뺄 거야. 5팩 2팩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죠. 뭐예요? AB가 이웃하거나 또는 CD가 이웃하는 게 아닌 그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집합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우의 수,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돼요. AB가 이웃하는 경우 또는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자, 그게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AB 이웃하는 경우 한번 빼주고 CD 이웃하는 경우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AB가 이웃하면서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더해줘야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집합에서부터도 계속 나오던 내용이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AB가 이웃하면서 CD도 이웃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이웃이니까 뭐야? 4팩, 2팩, 2팩이죠? 이게 답이에요. 여기 답.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720. 자, 240. 240. 24에 대비 96이에요. 자, 얼마? 지워버리면 240입니다. 자, 거기서 96 더 있으니까 336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사이배열이 좋다며. 사이배열로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얘를 사이배열로 들어가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먼저 나열하죠. 자, 여기서 나는 EF 먼저 나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EF를 나열해봤어요. 2팩이라고 나열해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위에다 쓸까? EF를 먼저 나열했습니다. 2팩. 그쵸? 자, 그래서 2랑 F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A, B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다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쵸?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2가지. 그쵸? 자, 여기서 A, B가 나열될 수 있는 게 3P이다 라고 한번 썼어요.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A, E, F,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D도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5가지 자리 중에서 2개가 들어가줘야 될 거야. 그쵸? 그래서 CD가 나열되는 걸 보니까 5가지, 4가지. 괜찮아요? 그래서 5가지, 4가지. 곱으로 들어가면 되겠군. 그렇죠? 다 나열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2가지, 6가지, 20가지. 얼마예요? 240까지. 자,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차이점은 이해돼요? 차이점은? 너무 막혔나? 괜찮지? 수학 한 내용이라서 괜찮을까? 이해는 되죠?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디가 안 됐나? 성 괜찮나? 괜찮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성우도 문제 없고. 오케이. 자, 결론만 얘기하면은 여기 동그라미 쳤잖아요. 얘가 맞아요. 얘가 틀렸고. 왜 틀렸을까요? 이게 왜 틀렸냐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EF 먼저 나열합니다. 그리고 AB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이에다가 배열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열된 결과를 놓고 보니까 CD가 이웃하면 안 돼서 나열했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AB가 꼭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뭐야, 이웃하지 말아야 되잖아. 아니,
EF가 있을 때 AB가 같은 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직 CD가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만약에 AB가 같은 데로 들어간다면 C랑 D는 둘 중에 하나가 AB 사이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맞아. EF 나열된 이 팩에다가 AB가 이웃한 경우, 그렇죠? 이웃한 경우, 그러면 종류는 세 가지인데 그 둘이 순서를 또 바꿔야 되죠? 이 팩 괜찮아요? 이해돼요? AB 통째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 가지 들어오면 이제 AB 둘이 순서가 AB냐 BA냐, 그래서 둘이 순서를 바꾸는 걸 또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나타난 E, A, B, F가 있다면 이때 C, D는 5자리 중에서 2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 무조건 C 또는 D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A, B가 이웃 안 하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일단 두 가지 A, B 사이, 그죠? A, B 사이에 C 하나 들어가지고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A, B 이웃하지 않고요. C, D 이웃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거. 왜? 얘는 얘대로 되는 거고 얘는 얘대로 되는 거니까. 합의 법칙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마저 해주면 어떻게 돼요? 2, 6, 8 곱하니까 96. 그래서 240에 96 더하면은 336 나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이쪽에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얘는 통으로 잡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 사이 배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사건 방식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확통으로 가볼게요. 확통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일단 들어갔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은데 일단 가장 컴팩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7회 수업이잖아요. 7회 수업인데 저기 3월 2일까지예요. 3월 2일. 너무 좋다. 3월 1일은 빨간 날이라. 아닌가? 빨간 날. 일요일이라. 3월 2일이 지금 빨간 날이에요. 자, 여기서 7번에 끝내는데 단원이 몇 개요? 단원이 총 7개 단원입니다. 자, 왜 지금 저거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순열이에요.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조합이에요. 그건 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 단원이 지금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이 확률. 자, 확률 단원은 또 두 개로 나눕니다. 자, 3단원 확률의 정의, 확률의 뜻. 그 다음에 4단원이 조건부 확률. 자, 여기가 개념이 조금 있습니다. 개념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3단원. 개념 천지.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개념이 진짜 상담처럼 많이 나오는 애들. 자, 그래서 5단원이 이산확률 분포. 그 다음에 6단원이 연속확률 분포. 그 다음에 7단원이 통계적 추정. 자, 그래서 왜 7회차인지 이해되죠? 하루에 하나씩 끝나는 거예요. 문제 풀 시간 별로 없다고요. 괜찮아요? 자, 개념 위주로만 쭉 정리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여러 가지 순열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원순열이에요. 자, 원순열을 수능으로 접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 내년부터 원순열이 빠집니다. 자, 우리 아래 학년부터. 자, 아무튼 마지막 세대인데 왜 빠지냐?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라는 거야.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자, 그러면은 이 원순열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중복순열. 자, 마지막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 뭐예요? 전부 순열 종류예요. 근데 그냥 순열 퍼미테이션은 없어요. 왜? 수학 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 확통은
처음 순열부터 해서 그냥 다 배우는데 그 두 개만 지금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걔만 미리 잠깐 설명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게 되겠고, 자, 2단원. 자, 여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중복접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항 정리예요. 근데 이거 왜 묶어놓은 거야? 이항 정리가 사실 조합의 일종이라서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불리는 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좀 길고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원순열입니다. 길고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은 원순열로 들어갈게요. 자, 원순열은 뭐냐면 정의만 한번 따져봅시다. 순열은 순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원이 껴있는 순열입니다. 원이 껴있는 순열. 자, 그럼 원이 껴있으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원탁 같은 것도 보면 어때요? 우열관계가 없죠. 상석, 하석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동등한 자리라는 거예요. 다 동등한 자리. 그래서 얘는 회전하여 같은 것은 동일한 경우로 보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려서 똑같으면 그냥 같은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원탁에 네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네 명이 앉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네 자리에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A, B, C, D로 앉는 경우, 그 다음에 A, B, C, D로 앉는 경우, 그 다음에 A, B, C, D로 앉는 경우, 그리고 A, B, C, D로 앉는 경우. 이 네 가지는 어때요? 다 같은 거라고요. 괜찮아요? 돌렸을 때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가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다 등간격이라고 생각해주는 게 좋아요. 다 등간격. 자동 등간격.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 등간격. 우열관계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이 원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완전 새하얀 방에 원탁만 딸렁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동서남북도 없어요. 그냥 테이블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네 개가 다 같은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라는 건데,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네 자리가 다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야? 그럼 뭐 네 명 전부 나열이잖아. 그렇죠? 자, 전부 나열은 뭐였어요? 팩토리얼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네 명의 순서를 줘보자. 그렇죠? 그러면 얘는 네 명이 순서대로 앉을 거예요. 그러면 4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4팩 안에는 어때요? 이렇게 네 개 케이스가 계속 다 중복으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원순열 입장에서는 이게 다 중복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몇 개씩 중복? 4개씩 다 똑같아요. 케이스마다 4개씩 다 똑같으면은 케이스마다 3개씩 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4로 나누는 게 편해요? 당연히 4로 나누는 게 편합니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아니 24가지에서 어떻게 케이스마다 3개씩 다 빼요? 그치? 다 4개씩 중복인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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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냥 4로 나누면 그냥 6이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그냥 4로 나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순서를 날린 게 아니라 중복 없앤 거야. 중복 없앤 거. 괜찮죠? 중복 없앤 거.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원탁 테이블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6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나는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원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모든 교육과정이 소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다 나열하고 중복 찾아내는 방식.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이 생각을 해요. 아니, 왜 굳이 중복을 다 나열해서 찾아? 그냥 한 명만 먼저 앉히면 되는 거 아니냐? 기준을 설정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체육 시간 할 때 뭐 기준 하면은 그 친구 기준으로 다 모이잖아요. 아예 세팅이 된다라는 거야. 동서남북 아니 이런 우열관계가 생긴다고요. 그 친구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앉기 전까지만 해도 이 네 자리는 어때요? 다
다 똑같은 자리라는 거야. 다 똑같은 자리. 근데 만약에 내가 A, B, C, D한테 얘기해요. 야, A야, 너가 가서 먼저 자리 좀 맡아놔. 라고 얘기해요. 아, 알았어. 먼저 갈게. 그래서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덜렁 테이블 있고 의자가 4개 있어요. 그럼 A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난 어디 앉아 있을까? 자, A가 만약에 앉는다고 쳐봐요. A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A 혼자 앉아 있어요. A 혼자 앉아 있어요. A가 여기 앉는 경우, A가 여기 앉는 경우, A가 여기 앉는 경우, A가 여기 앉는 경우. 자, 여기서 다른 거 있어요? 다시 한번 회전해서 같으면 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있어요? 없죠. 이거 돌리면 얘잖아요. 괜찮아요?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A는 어디 앉아도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다.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를 이렇게 앉혔다. 그럼 내가 이쪽을 북쪽으로 해서 본다고 칠게요. A가 이쪽에 앉았어요. 그럼 얘가 북쪽에 이렇게 본다고 칠게요.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북쪽으로 본다고 칠게요. 그럼 다 이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동서남북 없다고요. 그럼 A가 어디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A를 이 자리에다가 앉힌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한 가지예요.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A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세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아무도 안 앉았을 땐 다 같은 자리라고요. 근데 A가 앉는 순간 어때요? 다 다른 자리가 됐죠? 왜? 아니, 이 자리는 A의 오른쪽 자리예요. 얘는 A의 왼쪽 자리고 얘는 A의 맞은편 자리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오른쪽에서 봤을 때 엄청 잘생긴 꽃미남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왼쪽은 못생겼어. 그럼 여기 앉으면 잘생긴 얼굴 보겠죠. 이쪽에 앉으면 이제 못생긴 얼굴을 보겠죠. 자, 마주보고 있으면 둘 다 볼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고요. 괜찮아요?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세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럼 B, C, D가 앉을 수 있는 거는 뭐야? 그럼 얘는 다 순서를 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전부 순서를 줘버리면 된다고요. 4개를 다 나열해서 중복을 찾는 것과 하나만 고정시켜서 중복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고정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고정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자, 원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있어요. A, B, C, D, E, F. 자, 앉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구해봅시다. 자, 이거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원탁 테이블에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구해볼게요. 어디 갔지? 오호호.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 여기서 A가 4가 1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A는 혼자 가서 뚜벅뚜벅 앉는다 그러면 4가지잖아요. 근데 4자리가 다 똑같아요. 그치. 왜냐면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어차피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럼 A, B, C, D 누가 앉아도 되는 거야? 그치. B가 먼저 앉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한 가지야. 그러니까 누구 하나 고정하는 데가 그냥 한 가지야. 괜찮을까? 오케이. 짜자자잔. 따라라라란. 어디 갔을까? 답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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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요. 와, 어떻게 너무 피곤해서.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6팩인데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이 중에 누가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출동해서 앉는다고요. 자, 만약에 A가 가서 앉는다. 한 가지. 그렇죠? 어디 앉아도 한 가지예요. 왜? 돌려서 다 똑같으니까. 아, 너가 일단 여기 앉아서 기준 잡아. 그렇죠? 그럼 이제 5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된 거라고요. 자, 그럼 얘는 나머지 5명 순서대로 나열해 주니까 답은 120까지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조금 바뀌어가지고 정사각형 테이블이 됐어요. 정사각형 테이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요?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면은 얘랑 얘랑 지금 같아야 달라요?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아, 정다각형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칭 구조인 애들이라면 돌려서 같은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얘도 4팩을 4로 나누는 거. 아니면 누구 하나 고정시켜 놓고 3팩.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번엔 길쭉해졌어요. 직사각형이에요. 자, 네 자리에 앉힙니다. A, B, C, D가. 자,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자, 요거는 경우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무도 안 앉았을 때 봐봐요. 여기도 아무도 안 앉았을 때 봐봐요. 네 자리가 다 똑같죠? 왜?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얘도 아무도 안 앉았을 때 네 자리가 다 똑같죠? 근데 얘는 자리가 어떻게 돼요? 네가 다 똑같아요? 아니!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자리가 두 종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자리가 있고 세모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누가 기준을 잡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기준은 누가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한번 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예요? 자,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괜찮죠? 아무도 안 앉은 상태에서 그냥 A만 앉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A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똑같아요.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예요? 2가지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2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가지구나. 그럼 A가 어딘가 앉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자리는 이제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아무도 안 앉았을 땐 똑같은 자리였죠? 근데 A가 앉는 순간 다른 자리가 된다고요. 왜? 얘는 A 왼쪽 자리고 얘는 A 오른쪽 자리잖아요. 막 이 친구가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이렇게 써요. 이쪽에서 자꾸 불편해 걸려. 근데 여기는 여유 있어. 다르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나머지가 다 다른 자리가 됐으니까 3명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만약에 중복 제거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요? 얘는 에라 모르겠다 다 나열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 직사각형 테이블, 직사각형 테이블, 직사각형 테이블, 직사각형 테이블. A, B, C, D가 앉는 것과 A, B, C, D가 앉는 것과 A, B, C, D가 앉는 거, A, B, C, D가 앉는 거. 자, 이 중에서 똑같은 게 몇 가지예요? 2개씩 있죠. 왜? 얘랑 얘만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랑 이건 다르다고요. 얘는 A가 좁은데 얘는 A가 넓은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자리라고요. 근데 얘는 같은 자리라고요. 그냥 180도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뒤에 나머지는 더 볼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중복이니까. 괜찮죠?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2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케이스마다 2개씩 나오는구나. 그럼 얘는 중복이 2개예요. 괜찮죠? 이 둘이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는 개인적으로 고정 방식과 중복 제거 방식 중에 뭘 더 선호하느냐? 고정 방식을 좀 더 좋아합니다. 기준 잡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기준을 딱 잡는 순간 더 이상 회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정을 딱 하는 순간. 그래서 고정 방식을 더 우선시하는 걸 좋아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복 제거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퀴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또 직사각형 테이블인데 아우 사람이 6명이 앉았어요. 자,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자, 조금만 고민해 봅시다. 방금 했던 걸 고민 잘해보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화이팅. 구했나? 어디 갔지? 우리 확통한 적 있어요? 잠깐만, 맞았어. 왜 이렇게 잘하지? 자, 만약에 중복 제거 방식을 간다 그러면은 6명을 다 나열합니다. 다 나열하고 360도 회전하는 도중에 똑같은 케이스가 몇 번씩 나오는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고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나 기준을 잡을 거잖아요. 자리 종류가 몇 자리인지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종류가 몇 개일까? 그쵸? 이렇게 쓴 거지? 이건가? 왜냐면 6명이니까 2로 나누는 건 잘했어요. 근데 5명을 안 치고 2로 나눴어. 그치. 자, 만약에 답을 구했다 그러면 다른 종류로도 고민을 잠깐 좀 해보기 바랍니다. 아, 잘했네. 이해될까? 어디가 헷갈리지? 응? 자, 한번 후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복 제거 방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자, 6명을 전부 싹 다 나열합니다. 그렇죠? 6명을 전부 싹 다 나열해요. 자, 얘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그냥 이도형 그대로 180도 돌려야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통째로 돌려서 똑같아지는 거는 180도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아니, 다 나열했는데 그러면 중복이 몇 번 나오냐? 2번밖에 없잖아요. 끝! 괜찮아요? 끝. 답은 360입니다. 자, 그러면 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아, 맞아. 이 중에 A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고민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거랑 똑같고, 이게 이거랑 똑같고,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3종류밖에 없다고요. 다른 게 3종류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A가 고르는 거예요. 이걸 왜 안 골라요? 아니, 이거나 이거랑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고정한다라는 거는 한 명만 먼저 가서 자리 맡아 놓는 거예요. 한 명만. 그렇죠? 그럼 아예 한 명만 앉고 그다음에 중복을 없애버린다. 얘는 다 나열하고 중복 없애는 거고, 얘는 한 명만 앉고 중복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애초에 딱 봐봐요. A가 앉는다. 6가지죠?
근데 두 개씩 중복이잖아. 그렇죠? 어차피 세 개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를 먼저 들어가지고 A가 앉는 순간 나머지 다섯 자리는 다 다른 게 된다고요. 이 둘마저도 이제 같은 자리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것도 다 같은 자리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5명은 알아서 앉으세요. 그냥 막배열. 괜찮죠? 막배열.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36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원소멸에 대한 1차적인 내용들을 좀 봤는데 간단하게 1, 2, 3번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1, 2, 3번. 자, 수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단권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몇 개 좀 보면서 갈 건데 얘 양이 엄청 적어요. 진짜로. 기본만 연습하게 주는 거고요. 교평수를 같이 줄 겁니다. 이해되나? 하나도 아닌데? 아니, 하나도 안 될 리가 없던데. 어제 그래프 어제 수업 때도 제가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이때도 경우의 수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잖아요. 맞아. 제가 경우의 수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하면 늘어. 근데 이 약간 20분이 저한테 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난 꼭 누가 맞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 누구는 꼭 누구를 해야 된다. 사실 잘하면 미적분이 더 좋아요. 상위 10%는 미적분이 더 좋아. 근데 중간에 80% 이상의 학생들이 확통이 더 유리하니까 확통 얘기하는 거지. 저 무조건 할게요. 진짜로? 잠깐만. 그러면 좀 이따가. 너무 쉬웠지?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 오, 자. 나는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그 A씨가 이웃하게 앉는 방법에서 요게 조금 헷갈릴 줄 알았는데 1번은 그냥 생략할게요. 자, 얘는 맨 처음에 한 내용 중에 하나죠. 6팩을 6으로 나눈 거. 120까지. 그쵸? 자, 5명을 앉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2번은 사실 쉬워요. 5팩을 5로 나눴으니까. 그쵸? 아니면 그냥 뭐 4팩 해도 되잖아요. 24가지. 자, 근데 3번 문제가 좀 헷갈리죠. A씨가 이웃하게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A씨가 이웃하게. 자, 그러면은 아니, A씨가 이웃하려면 하나로 묶어주면 되죠. 똑같이. 자, 그러면은 A씨 말고 B, D, E 몇 개요? 넓게 4개라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5개 원탁이 아니라 4개 원탁으로 일단 생각을 먼저 해줍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뭐 4개 원탁 안에서 그 뭐라 그럴까 중복 제거 방식을 들어간다면 일단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4팩. 그쵸? 그리고 맞아. 4개를 돌렸을 때 중복이 4개 나오는구나. 그쵸? 그리고 나면은 어딘가 앉아있는 A씨가 둘이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2팩을 곱해주면은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고정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도 통으로 묶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뭐 A씨를 묶어가지고 그냥 넌 이쪽 R 받기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얘는 이걸로도 가능하다고요. 고정 방식은. 어떻게? 자,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게 A랑 C죠. 나는 그냥 A를 고정할게요.
자, A를 북쪽에다 고정합시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한 가지. 그러면 C는 이웃해야 되잖아요. 그럼 C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이미 네 자리 다 다른 자리라고요. 괜찮아요? C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C는 지금 두 가지구나. 그래서 C가 여기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셋은 그냥 알아서 앉으세요.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나 답은 똑같이 12가지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 5, 6번 한 번만 좀 후딱 풀어볼게요. 4, 5, 6번. 자, 이거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전체에서 중복을 찾기가 힘듭니다. 고정 방식으로 가져야 편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잘 해줘야 되는 게 5번 문제는 부모 사이에 자녀가 한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한 명인지 오른쪽에 한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사이에 한 명이 자녀가 있다라는 건 부모 사이에 두 명이 자녀가 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림 그려보면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결론은? 부모가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웃하지만 않으면 부모 사이에 자녀가 한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탁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6번은 축구부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구나. 그쵸. 사이배열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얘는 사이배열이 좋겠네. 그죠? 어떡할 거야? 진짜 무조건 할 거야? 확실한 느낌 있어. 아직 중학교 때부터 진짜 적응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내신을 크게 준비하진 않지만 내신 때 선택 과목이 지금 뭐였지? 네, 저 3학년 때 무조건? 월수의 시간 되나? 월수 낮에 1시 반이거든?
괜찮아요? 어제부터 나왔어요. 어제 나갔어. 목요일 오전에 한 번 와요. 어차피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영상 잠깐만 한번 좀 확인해보고 개념만 그냥 잠깐 듣고, 왜냐면 어차피 수열의 극한은 그 함수의 극한보다 쉬운 버전이라서 그냥 적당히만 봐도 대충 감 와요. 일단은 100분의 90%부터는 미적분이 유리하다. 보통 그 이상은 미적분이 유리하지. 그러니까 꼭 100분위로만 볼 거는 아닌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미적분에서 2개 이하로 틀리면 확통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적분 할게요. 알았어. 일단 잠깐. 자, 그러면은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아직 고민 중이긴 했는데, 미안. 너무 길어지면은, 잠이 오니까,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맨 처음에 부모가 이웃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고정 방식도 있고, 중복 제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고정 방식으로 그냥 일단 갈게요. 자, 아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엄마는 두 가지. 그렇죠. 엄마가 여기냐 좌우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알아서 앉으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부모가 마주본다. 그럼 또 아빠를 북쪽에 고정시켜 볼게요. 아빠는 저기 앉아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는 무조건 맞은편이에요. 괜찮죠? 엄마도 경우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네 자리는 모두 다 다른 자리가 됐으니까 자녀들은 알아서 앉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A, B에 대한 답이고요. 24에서 배니까 72네요. 그렇죠?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 사이에 자녀가 한 명만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그렇죠. 부모 사이에 자녀가 한 명만 들어가는 거. 이런 그림이죠? 2명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와, 이게 아닌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 둘 사이에는 2 플러스 1이든 1 플러스 2든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죠? 자녀가. 그러니까 3 플러스 0이거나 0 플러스 3. 얘 빼고 얘는 다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근데 이거랑 이거는 뭐예요? 결국 부모가 이웃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자. 그쵸? 자,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5팩을 5로 나눈 거. 아니면은 A 앉힌 상태에서 4팩. 그쵸?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 거기서 A, B가 이웃하는 거. 자, A를 고정시켜 놓고 B가 2가지, 그 다음에 3패.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A, B를 한 세트로 놓은 상태에서 세 순서, A, B 순서. 그죠?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그냥 답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24에서 6이 12 뺐으니까 답이 1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사이별로 들어가는 거 자녀를 먼저 앉힌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부모를 앉혀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녀가 A, B, C가 먼저 앉는다고 칠게요. 3명만 앉아요. 그렇죠? 자녀 3명만. 그러면 자녀 3명이 우리도 기준 한번 잡아볼까? 첫째 너가 먼저 가. 그렇죠? 한 가지. 그래서 A, B, C 입장에서는 A 앉은 상태에서 둘이 순서 바꾸니까 2팩. 그럼 여기 B, C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A, B, C가 이제 들어가주면 될 거야. 이미 자리는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P.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6이니까 또 10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유도부 축구부.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돼요? 축구부 말고 유도부 먼저 앉히자고요. 그럼 유도부를 먼저 3명을 앉힌다. 그러면 3명 원순열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3명 원순열만. 자, 그러면은 유도부 3명을 순서대로 앉히는데 A야, 너가 먼저 가서 자리에 앉아도
3팩을 3으로 나눠도 되고 하나 앉혀놓고 2팩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3명의 유도부가 앉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축구부 3명이 사이에 앉아주면 되겠네. 근데 이미 원순열은 깨졌죠. 이미 유도부 앉히면서 원순열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6이 12가 또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유 잠깐만 쉬었다가 뒤로 좀 갈게요. 오늘 떠들 게 좀 많아가지고. 띠용.